다들 뭐 같은 반 친구들인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싹싹싹 좋아해? 대놓고 좋아해도 돼 얘들아. 됐다. 하고 오늘 일단 5단원 다 나가는 게 일단 쌤 목표거든? 쌤 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그 이번 한 달 내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쌤이 7월 말에 한의원에서 침을 잘못 맞아서 다리를 못 걸었었어 한 달 동안. 그랬다가 딱 지난주 수요일부터 걸을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쌤 맨날 재활하고 있거든.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걸을 수 있다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 평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평일에 손을 베인 거야. 칼에 베어가지고 지금 한 8바늘 10바늘을 꼬맸어 여기를. 그래갖고 근데 왼손이라서 다행이지 수업할 수 있어. 근데 하다가 갑자기 쌤이 이러면은 아파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아파하고 계시군 한 번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죠. 자, 쌤 여기 오늘 3번째야. 과학에서의 힘. 자, 잠깐만. 일단 시험범위 5단원, 6단원으로 생각해보고 진도 나갈게. 그리고 뭐 학교쌤이 너네 4단원도 공부해야 돼 뭐 이런 말씀 하시거나 시험범위 아마 오늘 2주 전인가 나오잖아. 근데 그때 뭐 나오면 쌤한테 바로 말해주고 일단 5, 6단원으로 생각하고 진도 나가볼게. 일단 여기 단원이 5단원. 작용이라고 하는 5단원입니다. 자, 5단원 오늘 다 나가 볼게. 자, 힘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힘의 표현이랑 그리고 힘의 뭐 평형 이거 두 개로 우리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 얘들아 근데 쌤 이름은 아니? 오 다행이다. 답번에 너네 1학년 2학기 거 누구한테 들었어 했는데 막 그 검정색 머리고 머리 길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앞에 수업에서 딴 애한테 너네 1학년 1학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했는데 그 노란머리 선생님이었는데 이래가지고 쌤 이름 알아줘. 쌤 최가희 선생님이야. 자,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힘 알지? 자, 우리가 힘을 가하면 얘를 밀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공이 굴러가는 걸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토 같은 거 이렇게 꾸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운동 상태나 아니면은 모양이지. 운동이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얘네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해. 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종류를 여러 개를 배울 건데 오늘 하루 동안 자, 힘은 일단 그 모든 종류들의 단위가 한 개야. 단위는 뭐예요? 뉴턴. N으로 쓰고 단위 이름은 뉴턴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거를 측정하려면 우리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자, 일단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용수철 저울이 뭐야? 이렇게 용수철 매달아놓고 딩 이렇게 돼 있는 그거지. 거기 안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좀 세상이 좋아져서 힘 센서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그냥 달아놓으면 얘 힘을 측정해줘. 그런 것도 있어. 자, 예시들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 자, 굴러오는 공을 멈췄다. 운동하고 있었는데 정지시킨 거지. 혹은 여기 공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쌤이 발로 펑 찼어. 그러면은 굴러가겠지.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이는 거. 운동이라는 건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건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정지를 하게 되거나. 쌤이 앞에 수업을 2개 했더니 글씨가 점점 이상해질 거거든? 혹시 못 알아보겠으면 말해. 자,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정지하게 되거나 이런 거고, 아니면 또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어. 모양 변화시키는 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공을 찌그러뜨렸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니면 점토를 이렇게 찌그러뜨리거나 종이를 찢어. 이런 거 다 우리가 힘을 가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그치? 그런 식으로 뭐 점토나 뭐 종이나 이런 거 뭐 꾸기거나 찢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2개를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 둘 다. 예를 들어서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해봐. 여기 공 하나가 있었어. 근데 엄청 세게, 쌤이 지금 흉내는 못 내는데 엄청 세게 빵 찼어. 그러면 일단 운동 상태 변하지. 정지에 있던 게 움직이니까 운동 상태 변하고,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그거 공이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알아?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모양도 변하네? 그치? 이런 식으로 둘 다 변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째 예시가 조금 너무 잔인해서 쌤은 하기 싫은데,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멈춘대. 너무 잔인하지 않아? 자, 가다가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어. 그럼 운동을 하다가 정지 상태가 된 거지. 그리고 모양도 변하지. 둘 다 변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해. 근데 힘을 표현하려면 딱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한테 힘의 3요소라고 있거든? 힘의 3요소라는 게 힘을 표현할 때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로 힘의 3요소는 힘의 작용점, 그리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3가지를 통틀어서 힘의 3요소라고 해. 자, 일단 힘의 작용점. 우리가 이 물체의 힘을 어디에 가해주느냐 라는 게 힘의 작용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그려줘. 힘의 작용점 그려줘. 그런 다음에 크기는 화살표로 나타낼 건데, 화살표니까 일단 방향이 존재하겠지. 오른쪽 방향으로 쌤이 이만큼 당겼어. 그럼 여기가 지금 방향이 되지.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 그리고 이 점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힘을 가해준 작용점이요. 잘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의 길이는 우리가 가해준 힘의 크기가 되겠지. 힘의 크기가 될 거야. 그럼 만약에 똑같은 작용점에서 쌤이 조금 더 짧게 그렸어. 방향은 둘 다 오른쪽이네? 근데 힘의 화살표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크기가 더 작은 힘이다. 그쵸? 더 작은 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힘의 합력을 볼 건데,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건 합. 얘들아, 2와 3의 합은 뭐야? 5요. 다 잘하네. 자, 합이라고 하는 건 더하는 거지. 더해서 합력이라고 하는 건 토탈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줄 때, 그리고 다른 방향도 있겠지. 자, 일단 같은 방향이야. 쌤이 여기에 이렇게 상자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같이 끌 거야. 미안해, 쌤이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은서. 딱 기억났어. 놀라지 마. 쌤 앞으로 맨날 하루에 10번씩 떨어뜨릴 거거든? 근데 여기 보이지? 이거 다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떨어뜨린 건데, 쌤이 몰라, 손이 작아서 그런지 손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 저기 새 거 하나 있다. 아, 잠깐만 이거 빼놔야 돼서 잠깐만. 으아, 어떡하지? 괜찮아 안 해도 돼. 잠깐만. 오케이. 자, 이 물건을 지금 짜봐 당길 거야. 근데 짜봐 당길 건데 쌤이 사실은 너무 이런 거 하자마자 그래서 쌤이 힘이 세거든? 그래서 쌤이 이만큼을 당겼어. 쌤이 3N만큼 당겼어. 근데 은서랑 같이 당겼는데 은서는 힘이 좀 약해. 쌤이 지금 이거 하나 못 빼놓고 좀 민망하네. 자, 은서 힘이 약해가지고 같이 당겼는데 은서 힘은 사실 2N밖에 안 됐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둘 다 너무 미웃지 마. 둘 다 같이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지. 그러면 얘는 우리 둘이 같이 당겼으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5N만큼. 그리고 5N만큼 힘이 가해지겠지. 그러면 얘네를 정리를 하면은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힘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오른쪽. 우리가 힘을 가해준 방향. 어차피 똑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힘의 방향은 우리가 힘을 가해준 방향과 그대로다. 그쵸? 그리고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를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바로 합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힘의 크기는 몇이 돼요? 5N. 우리가 가해준 힘들을 합친 만큼. 그래서 더한 만큼. 괜찮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이건데 반대 방향으로 당길 거야. 자, 이번에도 여기에 물건이 있어. 근데 그 책에는 지금 서로 미는 걸로 나오는데 그냥 그리기 편하려고 당기는 걸로 할게. 자, 왼쪽으로 얘를 2N만큼 당겼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3N만큼 당겼어. 좀 그림이 3N만큼 당겼어. 그러면 얘는 생각을 했을 때 딱 오른쪽 왼쪽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왜? 오른쪽으로 준 힘이 더 크니까 세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힘의 방향은 오른쪽. 어디 방향? 더 힘이 큰 쪽, 센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그러면 자 이쪽 왼쪽으로 2N, 오른쪽으로 3N이야. 그러면 얘네는 결국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N만큼 움직이게 될 거야. 그치? 얘네들의 힘의 크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만큼. 이게 바로 여기서의 반대 방향으로의 힘의 합력이 될 거다라는 거. 별거 없지? 덧셈뺄셈만 잘하면 돼서 얘네는. 자, 그러면 힘의 합력이 이래.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세 개의 힘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조금만 이따 보고. 자, 힘의 합력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는 걸 볼 거야. 힘의 평형은 우리가 가해준 힘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작용을 해. 그래서 안 움직여. 예를 들어서 쌤도 이 물건을 2N의 힘으로 밀고 반대쪽에서도 2N으로 밀어. 그러면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이지. 그런 거에 바로 힘의 평형이다. 물체에 2개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해서 작용한 힘이 평형을 이뤄.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물체가 안 움직여. 움직임이 없어져. 그래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체에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그렇게 같이 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있는 예시로는 잠깐만. 다행이다. 거기 있는 예시로는 자석이 있는데 아랫부분에 자석이 하나가 있어. 자석 B가 있어 아래에. 그리고 자석은 서로 밀어내지. 물론 끌어당길 수도 있는데 반대 같은 극이면 밀어내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자석 하나가 이렇게 떠 있다고 쳐보자. 자석 A가 떠 있어.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 A는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무슨 힘 때문에? 누가 끌어당겨? 누구?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해. 거기 책에 보면 아직 지구가 끌어당긴다고 나와 있는데 다들 그게 중력인 건 알지? 자, 아랫 방향으로 자석 A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해. 그리고 윗방향으로 지금 자석 B가 밀어내는 자석 B가 A를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자석끼리의 힘인 청력이 작용을 해. 그때 얘랑 얘가 지금 평형을 이뤄. 힘의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얘가 여기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 힘의 평형이 되려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 일단 두 개의 힘이 있어야 되지. 두 개 이상의 힘이. 근데 그때 두 개의 힘이 정반대 방향이어야 돼. 그치? 정반대 방향이어야 되고 걔네들이 똑같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돼. 얘도 만약에 2N이려면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어야겠지. 얘네가 정반대 방향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다들 잘하네. 괜찮지?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한번 10페이지 한번 보면은 거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예시들은 쉬울 거야. 그 모는 종이 한 칸당 1N이라고 치면은 위에 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거 한번 그리면서 봐볼게. 별거 없긴 한데. 참고로 미안해, 쌤이 아까 하나 안 했다. 여기 힘의 평형할 때 우리 봐봐, 얘를 양쪽에서 밀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얘네가 일직선 상이니까 괜찮지. 근데 일직선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 말하려고. 회전하겠지. 여기서 자, 얘는 여기다가, 왼쪽에서는 여기다가 힘을 줬고 똑같은 힘의 크기인데 오른쪽에서는 여기다가 힘을 줬어. 그러면 똑같은 힘의 크기여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쭉 밀면은 얘네가 지금 일단 일직선 아니라는 건 알겠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렇게 미니까. 그것까지 그냥 인지만 해주고 이게 그래서 일직선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 보면은 둘, 넷. 그러면 자, 얘를 끌 거야. 얘를 끌 건데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빨강이가 저렇게 2N의 힘을 지금 줬고 얘가 2N 그리고 파랑이가 얘를 당길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4N의 힘으로 당겼어. 그러면 둘 다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몇 N? 오른쪽으로 6N. 6N 오른쪽.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잘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번에는 얘를 반대 방향에서 당길 거야. 자,
이번엔 얘가 그냥 미는 걸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미는데 이번에 빨강이가 2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한 거지. 오른쪽으로 2N 그리고 파랑이가 왼쪽으로 4N만큼 밀었어. 그러면 얘는 토탈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일단 힘이 더 큰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왼쪽으로 얼마만큼? 차이만큼인 2N만큼. 너무 괜찮지? 왼쪽으로 2N만큼 움직이게 될 거다. 왼쪽. 괜찮죠? 자, 어이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힘의 크기가 3개 이상인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3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이것도 지금은 숫자가 좀 쉬워. 자, 파랑이가 오른쪽으로 3N만큼 당겼어. 그리고 빨강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N만큼 당기고 빨강이가 오른쪽으로 2N만큼 당기고 이번에 노랑이가 오른쪽으로 4N만큼 당겼어. 그러면 이게 원래 정석 과정 순서대로는 자 오른쪽으로 토탈 6N 그리고 왼쪽으로 토탈 3N이니까 얘랑 얘 합으로 계산하면은 결국은 오른쪽으로 3N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나중에 숫자가 좀 복잡해지면 그냥 차라리 4에서 3 빼고 그러면 1이지? 1에서 2 더하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추후에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여기 8페이지 우리가 진도 나간 거잖아. 8페이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8페이지 내용 안 보고 9페이지랑 10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혹시 답지 있니? 답지 내릴까? 우리 앞에 이름 써서 괜찮아. 괜찮아요. 혹시 집에서 어머니께서 가져가셨으면 그것도 괜찮고 채점 안 해와요. 왜냐면 채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오투 한 2주면은 끝내려고 하거든. 숫자가 좀 많을 거야.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옆에다 그냥 놔도 돼. 고마워.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트로 계속 줄 거거든. 쌤이 교재를 만들까 했는데 그냥 프린트로 매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3주 차부터는 그 프린트 문제풀이 많이 할게. 이름 썼지? 이름 아니면은 그 한 장 넘겨서 거기다 써도 돼. 혹시 네임펜 없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끝날 때 시험 볼 때 줄게.
번씩만 다시 알려줄래? 쌤이 이름을 외워볼게. 이름 뭐야? 나윤. 그리고 채하. 소윤. 율. 소율. 그리고 은서윤. 그리고 미안해. 이름 했어. 아까 서은. 답 한번 불러줘볼게. 9페이지부터. 9페이지 왼쪽 부분에 왼쪽 빈칸부터 불러줄게. 힘, N, 작용점, 그리고 합력, 평형.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리을. 1번에 기역, 니은, 리을. 2번에 작용점, 크기, 방향. 그다음 3번에 동쪽 30N. 동쪽 30N. 4번에 5번. 5번에 200N 오른쪽. 200N 오른쪽. 6번에 니은 기역. 1번은 니은, 2번에 기역. 그리고 10페이지에 1번은 20N 왼쪽. 그리고 2번에 40N, 그 다음 2번에 10N 오른쪽. 여기까지 혹시 질문했거나 좀 헷갈렸던 거 있는 사람? 괜찮아요? 괜찮으면 우리 이제 여기 뒤에 14페이지 한번 지금도 나가볼게.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해서 우리 힘의 종류들이 여러 개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중력 먼저. 잠깐만, 쌤 앞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왜 이렇게 까맣지? 잠깐만. 중력. 초점이 안 잡혔더니. 잠깐만, 중력. 중력이 뭐야? 너무 잘 알고 있지?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우리 같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지. 자, 지구나 달 같은 이런 천체라고 나와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질량이 큰 물체가 나머지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자, 지구가 뭐 쉽게 적으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 다 지금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있는 존재들은 다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그게 사실은 중력인데,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가 다른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은 중요한 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세요. 라는 거고.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얘도 힘이잖아. 중력도 힘이니까 힘의 단위인 중력의 단위도 똑같이 뉴턴을 사용을 할 거다. 그치? 자, 중력의 방향.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걸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멋진 말로는 왠지 아랫방향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서 있겠지. 근데 거꾸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서 있게 되지. 그치? 아, 무조건 얘네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구나.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대각선, 우리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래. 근데 그럼 우리도 질량이 큰 애들이 더 많이 끌어당겨지거든? 자, 얘네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 근데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걸 보려고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무게라고 하는 거랑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볼 거야. 자, 무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력의 크기가 무게거든? 정리하면.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무게야. 일단 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질량은 정의가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해. 그래서 딱 고유한 양이야. 고유한 양이라서 변하지 않아. 아, 얘네는 고유한 양이니까 어디서 측정을 하든 측정 장소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 오케이? 근데 중력의 크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네는 중력이 센 곳에서는 무게가 커져. 그래서 얘네는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짐. 값이 달라지게 돼 라는 거고. 자, 단위도 한번 보면 우리 얘는 결국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했잖아.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의 단위랑 똑같이 쓰겠지. 그래서 얘의 단위는 뉴턴으로 씁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몸무게 몇이 하면 저 뭐 100kg요, 저 50kg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 킬로그램은 사실 질량의 단위지. 우리가 말하는 킬로그램이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자, 무게의 단위는 바로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뭐 아니면 그램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라는 거고. 얘네를 측정하는 방법. 자, 무게를 측정을 할 때는 아까 전에 나왔던 대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진뱅이 저울 뭔지 알아? 혹시?
안진뱅이 저울 약간 시골이래. 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좀 많이 있는데 안진뱅이 저울. 자, 용수철 저울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면은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체 달아놔가지고 재는 거.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이고, 안진뱅이 저울은 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잠깐만 너무 앞이 안 보여.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런 약간 이런 판때기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판때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물건 막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무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안진뱅이 저울. 그리고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양팔 저울이나 아니면 밑접시 저울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 차이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양팔 저울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양팔 저울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달아놓는 거고, 밑접시 저울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위에로 생긴 거. 이게 밑접시 저울입니다. 까지 일단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무게랑 질량을 통틀어가지고 얘를 연결시켜.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엄청 중요한데 다들 자꾸 안 배웠다고 쌤한테 웃겨가지고. 자, 일단 무게라고 하는 거는 무게는 중력의 크기와 동일하지. 중력의 크기와 동일하고, 중력의 크기,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한다는 건 질량에다가 뭔가를 곱한 값이야. 근데 그때 뭘 곱하면 되냐면 9.8을 곱하면 돼. 이때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고, 자, 단위도 한번 보면은 무게,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라 그랬지.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9.8은 이건 아직 몰라도 되는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같은 단위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괜찮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랑 지구에서 비교를 할 건데, 질량은 어디서 측정하든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비교를 할 때, 자, 잠깐만. 언제 그러지? 이걸로 할게. 자, 일단 달이랑 지구에서 측정할 때 질량은 언제나 동일하겠잖아. 예를 들어서 질량이 60kg인 물질이 있었어. 근데 그 물질을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은 지구에서의 무게는 몇이 될까요? 계산식은 어떻게 돼? 지구에서의 무게는 질량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9.8 곱하면 돼요. 식은 일단 9.8 곱하기 60 뉴턴일 거고, 이거 계산을 해주면 588이 나올 거거든? 588 뉴턴.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뉴턴이구나. 근데 달에서는 무게를 측정을 해주면, 자, 달에서는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거든. 중력이 6분의 1이야. 그래서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결국 이 값도 6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측정되는 무게도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28뉴턴이 될 거예요. 얘들아, 산수 잘해? 산수 여기서 잘해야 돼. 계산식 쓰면 안 돼. 열심히 많이 해보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성력까지 한번 볼게. 다음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용수철에서 많이 나오는데, 용수철 말고도 딴 걸 수도 있긴 해. 근데 제일 보기가 쉬운 게 용수철이랑 고무줄 같은 거라서 보면은, 잠깐만. 눈이 너무 이상해 지금. 잠깐.
왜 이러지? 너희가 잘 안 보여 지금. 겉에 보기엔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고 좀 이따 인공눈물 하면 되겠지. 잠깐만. 그래서 쌤이 자꾸 글씨 쓰다가 글씨가 너무 이상해 지금. 너무 무서워. 자, 탄성력은 일단 정의 자체는 우리가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그 물체의 모양이든 뭐든 변화를 시켰어. 근데 변형된 물체? 이거 정의는 좀 중요해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해. 그럼 얘도 힘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단위가 뉴턴이 될 거다. 단위는 뉴턴이고요. 얘의 방향, 얘 탄성력의 방향이랑 크기.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줬으면 얘는 원래 상태가 오른쪽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이구나. 방향은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이구나. 그쵸? 그리고 힘의 크기는 우리가 가해준 힘의 크기랑 똑같겠지. 우리가 3N만큼 가해주면 얘가 3N만큼 되돌아와야지 원래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탄성력의 크기는 가해준 힘의 크기와 같다. 괜찮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 그림 예시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벽에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연결시켜놨어. 용수철을 2개를 이렇게 연결시켜놨어. 그런 다음에 얘를 첫 번째로 얘를 당겼어. 당겼는데 5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겼어. 그러면 얘가 늘어났을 거잖아.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을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늘어난 상태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되돌아가려면 얘가 여기까지 되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마만큼을 5N의 힘만큼 왼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용수철을 눌렀어. 꾹 눌렀어. 꾹 눌러서 5N의 힘으로 눌렀어. 근데 방향은 이번에 왼쪽 방향으로 눌렀네? 그러면 이 용수철은 이렇게 조그매졌겠지. 조그매졌는데 우리가 강제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가 원하는 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5N의 탄성력이 작용이 돼가지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거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물리 파트거든? 근데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그 그래프에서 가로축, 세로축이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는 지금 가로축, 세로축이 여기는 늘어난 길이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고 단위가 센티미터. 가로축은 우리가 가해준 힘의 세기래. 단위는 뉴턴이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옆에 이거 실험 가지고 한 건데 원래 길이보다 1cm 늘렸는데 그 1cm를 늘릴 때 가해준 힘이 1N이래. 그리고 2cm를 늘릴 때 2N, 3cm 늘릴 때 3N의 힘을 가해줬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 1N 가해줬을 때 1cm, 2N 가해줬을 때 2cm, 3N 가해줬을 때 3cm 하는데 쌤이 드르륵을 못해서 좀 짜치지만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여기서 여기지. 이거를 다 연결을 해주면 예쁜 직선,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늘어난 길이랑
없지. 여기 옆에 플러스 강의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꼭 잘 읽어보고 지금 한번 14페이지 한번 읽어본 다음에 15페이지 바로 풀어볼까? 이거 풀고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바로 줄게. 보지 말면서 풀어봐. 한번 불러줄. 일단 왼쪽 빈칸부터 왼쪽 빈칸에 중력, 무게, N, 그 다음 질량. 밑에는 탄성력, 반대, 같다, 크다. 그 다음 1번에 C, 중력. 2번에 무게, 질량, 무게, 질량. 3번에 100N. 4번에 오른쪽, 왼쪽, 위쪽. 그 다음 5번에 OX, XO. 6번에 3, 2. 까지 괜찮나요? 질문할 거 있으면은 없으면 지금 쉬는 시간 줄게. 조금 넉넉히 이거 좀 넉넉히 쉬어도 될 것 같아. 진도를 우리가 잘 들어줘서 빨라가지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봅시다.